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한숨 돌리셨는데 결정적 그 역할을 해주신 박찬종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단일화 위원장으로서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결정적 역할은 이봉규 아닙니다. 대표 등 이 유력한 유튜버가 이걸 지켜냈지. 나보고 결정적 역할을 했다 그러면 이게 민망해요. 단일화 추진 그 위원회를 저도 이끌어서 유력 유튜버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개표 과정 아슬아슬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늦게까지? 그러니까 그 방송 3사가 그 발표하기 1시간 전에 네. 그 중진 언론인 지금 연세는 이제 많아졌지만은 나한테 연락이 와가 3사 출구 조사가 이 8%로 이긴 걸로 발표될 거라 그래서 안심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뚜껑 따개니까 뭐 0.6이다 이래 가지고 이게 이럴 수 있느냐. 사전 투표하고 이걸 개표를 어떤 과정을 하느냐. 그때부터 TV에 눈이 이게 고정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야 계속 불안하고 말이에요. 네. 그 자정을 넘기고 조금씩 좁혀지길래 네. 잘 수가 있나요? 못 자지. 그렇죠. 다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3시 좀 넘어서 네. 당선 유력 좀 있으니까 확실 4시 가까이. 네. 그때 비로소 잠자리에서 한 2시간밖에 못 잤어요. 네. 그러면서 내가 그걸 이렇게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면 속으로 아니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하고 초조하냐 말이야. 네. 아니 내가 이 후보 한 것도 아니고 네. 윤석열 후보가 나한테 전화 건 일도 없고 나라 잘 본인이 부탁한 일도 없는데 내가 왜 이러느냐. 내가 여러 차례 당선도 되고 낙선도 해봤는데 이 내 선거 개표는 내가 안 갑니다. 개표장에. 네. 그냥 자요. 왜 그러니까 개표 시작하기 전에 내가 감각이 있으니까 이번엔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 다 지켜라. 이번엔 안 되니까 대강 지켜라. 이게 나와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처음이래요. 내 평생에. 예. 그래서 결국 이거는 제가 일관되게 이 다음 정권이 종북 주사파 친 김정은으로 넘어가면 큰일 난다. 큰일 나.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자가 이 문재인보다 더 극렬한 좌파냐. 대한민국 정부 부인하고 뭐 네. 한미동맹 깨도 좋다. 전작권 헛소자. 이게 이 나라가 어찌 될런지 말이야. 네. 그래서 그 불안감 때문에 이거 내가 초조했구나. 그래서 이제 0.76%, 0.8%인데 그냥 맥이 풀리면서 어떻게 가슴이 뿌듯하든지. 그 누구는 0.8%니까 왜 그렇게 얘기했냐? 아니지요. 확실히 이긴 겁니다. 그럼요. 확실히 이긴 게 0.8%건 뭐건 간에 단 한 표라도 이긴 게 확실히 이긴 게 더더구나 이 선거 전 과정을 통해서 이재명과 윤석열을 대비할 때 악착같이 한 거는 이재명이에요. 그리고 그 조직도 악착같이 움직였고 그 다음에 지금 알려진 건데 그 투표 당일 오후부터 민주당은 이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이 총동원돼 가지고 전화를 계속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쪽은 이준석이가 10% 이긴다 그러고 풀어져 가지고 그런 노력을 하는 흔적도 없어요. 그런 분위기에서 이제 이겼다. 그래서 이건 하늘에 도왔고 그리고 밖에서는 이런 이봉규 TV를 비롯한 유력 TV들이 그냥 지속적으로 응원을 했다. 0.8 그거는 단언컨대 유튜브들의 공적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에 유튜버 말고 또 어떤 공적이 1등 공신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1등 공신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네. 제가 전제로 한자에 불교시은이라는 말이 있어요. 불교시은. 그러니까 네.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네. A 방향으로 얘기를 했는데 결과는 B 방향으로 가가지고 B 방향이 내 말과 행동 때문에 큰 의뢰를 입었다. 예. 그게 불교시. 아니불 테크닉이라는 교, 시행이라는 시, 은의 은자. 그러니까 불교. 내가 뜻하지 않은 방향으로 이제 은혜를 입은 사람이 내가 기교를 부린 것이 아닌데 나는 정상적으로 말하고 행동했는데 내가 생각한 목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엉뚱한 제3의 길에서 엉뚱한 사람이 혜택을 봤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불교 시은적 관점에서 이 1등 공신 그룹이 있어요. 네. 그 일단 특등은 문재인 대통령. 예, 예. 문재인 맞습니다. 대통령이 맞습니다. 예. 중앙지검장 시킬 때도 서를 이 군대식으로 하면 말이지. 파기인 서너개 거죠. 뛰고 한 데다가 검찰총장도 한 두세 개, 네. 두세 단계를 뛰어가지고 시키고 임명장 주고 이게 차담실로 가면서 이게 이제 등을 이렇게 어루만지는 흉내를 내면서 우리 총장님, 우리 총장님. 예. 그러니까 이제 내 말 잘 들으라 이런 뜻이고 그거죠. 예. 들비 잘 들을 것이라고 확신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더니 이게 살아있는 권력에도 그 가감없이 수사하라고 명령했잖아요. 예. 임명장쯤에서. 그대로 하다 보니까 화살이 자기에게 측근에게 날라오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는 대통령이 돌아서고 그 휘하도 돌아서게 돼가 결국 그로 인해서 이 윤석열을 궁지에 몰고 결국 쫓아냈다. 예. 그러니까 이 과정을 지켜본 국민들이 이 사람이 대통령해도 되겠구나. 그때 비로소 싹이 튼 거예요. 예. 김영삼 대통령은 말이죠. 중학교 3학년 때 자기 방에 대한민국 대통령 김영삼 써놨다면서요. 그러니까 예. 중학생 때부터 목표가. 목표가 있었고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도 적어도 6대 국회의원 끝날 무렵에 대통령 꿈을 가진 게 확실하고 예. 그러니까 이 박근혜 대통령 때까지 김영삼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다 국회의원 경험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하는 사람들은 목표가 한 번쯤은 꿈에라도 내가 왜 국회의원만 하겠느냐 대통령 꿈을 가질 수 있지요. 네. 그게 터무니없다 하더라도 속으로는 지금 여기 300명 국회의원 가운데도 대부분 국회의원 당선되거나 하는 그런 순간 그 이전에 국회의원직에 도전할 때도 아니 내가 대통령까지도 꿈꿀 수 있다. 이렇게 한 번은 다 생각하기 마련이에요. 네. 저도 국회의원 때 그런 생각을 가졌으니까 저도. 아니 그리고 저 변호사님은 시험으로 대통령 뽑으면 박찬종 대통령이라고 국민들이 다 대통령감으로 인정했었어요. 대통령을 그때. 시험제로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저는 알겠어요. 이제 지금 회고해 보면 12대 국회 전두환 정권 시 12대 국회에 야당 부흥을 일으킬 때 부산서 부흥을 일으켜 당선되고 야당 인권위원장하고 탄압받고 그런 어느 날 주위에서 대통령 해야 된다 이렇게 예. 제가 속으로 그런 마음을 갖기 사실은 시작했어요. 그런데 인간 윤석열은 검찰총장 될 때까지도 내가 만나서 물어보겠는데 안 물어봐도 그 꿈에도 전혀 생각 안 했답니다. 꿈에도 생각해보면 왜 그러니까 만 35살에 대구 지금 평검사로 간 사람이야. 초임 검사로. 예. 그 당시 대구지검장이 내 후배인데 이 얘기를 들어보면 이래요. 초임 검사는 보통 20대나 아무리 나이 많아도 한 30살 네. 그래야 되는데 이게 36 먹은 노총각이 더더구나 이렇게 와가 시험도 9번 만에 됐다고 그러고 이게 이미 검사되기 전에 세상에 이래 닳고 달아가지고 이게 사건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청순한 마음으로 보겠느냐 의심을 가졌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겪어보니까 순진하고 착하고 이게 한눈 안 돌리고 열심히 일하고 일도 잘하고 그런 증언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9수만에 됐다. 35살에 비로소 검사가 됐다. 어느 세월에 내가 대통령 한번 하겠냐 하는 꿈을 가졌을 리가 없어. 그렇죠. 총장 되고도 가졌을 리가 없다. 그런데 그런 윤석열을 대통령 문이라고 하는 쪽으로 밀어 그 레일에 태워준 것이 문재인. 대통령 문이라고 하는 그 예. 문이 있는데 거기에 철길이 있는데 그 철길 1등 칸에 태워준 것이 이게 문재인이 되고요. 예. 그거는 이 공신 중에 특등이 되고요. 그 다음에 태워줬는데 그것만 갖고 대통령 꿈을 갖기 시작하거나 문까지 간 건 자동으로 간 건 아니니까 이제 1등 공신이 추미애. 추미애. 추미애 법무장관이 1등 공신. 예. 그냥 분을 참지 못하고 말이야. 그 5, 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예. 딱 그 표정이야. 추미애. 추미애 여사의 그 표정은 막 내 명을 거역했다 이거야. 그냥 순순히 들으면
다 좋게 될 일을 내 명을 거역했다 이거야. 예. 거역했다. 그게 직무 정지를 2번인가 3번 하고 징계 회부하고 예. 그런 가운데 마지막까지 총장으로 산 게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 12명 기소하는 것까지 끝내고 이제 그만두는 그 단계에 내가 대통령 할 수밖에 없구나. 그 단계에서 이게 이 사법정의라는 거 예. 이거 정치꾼들한테 맡겨갖고 이 꼴이 되는데 이건 내가 도저히 참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요게 딱 이제 문을 바라보게끔 딱 만든 거, 그 일보 전까지 밀어준 것이 추미애고. 그 다음에 이제 2등 공신들이 마지막 1m에서 약 확 밀어주는 게 이제 누굽니까? 그 조국이. 조국이. 그 다음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네. 용감하게도 법무장관 됐을 때 기자들 앞에 나는 법무장관이기 이전에 민주당 소속 의원이라고 선언한 그 위대한 선언을 했다고. 그래갖고 이를테면 이제 윤석열 잔당 처리, 한동훈이 양 예. 2번, 3번 좌천을 시키고 말이야. 예. 예? 피눈물을 쏟게 하고 이게 전부 윤석열이를 그냥 등들면 되고 총 쏘니까 자꾸 대통령문 쪽으로 이제 가까이 가게 이렇게 만든 2등 공신 이제 조국 그리고 박범계. 예. 법무부 장관은 영어로 법무부에 가면 법무부라 쓰고 영어로 써놨겠어. 예. Ministry of Justice. 네. 이 미국 박사니까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게 영어로 번역하면 정의부야, 정의. 그렇죠. Justice. 예. 그러니까 정의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은 정의부 장관이거든. 근데 행정부 내에 추미애는 참 사법 정의를 실천하는데 나는 정조 임금이 24살에 등극하면서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네. 이렇게 이제 노론 거기 이제 그 사도세자 죽음으로 몰았던 이 대신들이 그냥 벌벌벌 떨고 그냥 전부 처벌해 버렸죠. 예. 마찬가지로 나는 장관에게 이제 법무장관 정의부 장관에게 이전에 나는 민주당 국회의원이다 이래갖고 그냥 윤석열 장당 예. 처리하고 조국이하고 둘이. 그런데 요 반열에 지금 1등 공신으로 칭해질 게 김오수 검찰총장, 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을 앞에 세워야 되겠구만. 김명수 대법원장, 김오수 검찰총장, 그리고 이 김진욱 공수처장. 예, 공수처장. 요 셋도 1등 공신 반열에 오른다. 예. 김병수 대법원장은 임성근 부장판사를 이렇게 탄핵하도록 네. 불러가 지금 민주당이 너를 탄핵하려고 하는데 내가 너 사표를 어떻게 받느냐 야, 이러고 그래. 검찰총장으로 마지막에 어렵사리 서울지검장 이성윤이 말 안 듣는 걸 그 담당 차장검사에게 지시해서 13명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 관련자 기소하게 해놓고 쫓겨났는데 네. 그 사건 재판 안 하고 있거든. 네. 김명수 지시거든. 그러게요. 안 하고 있는. 그뿐 아니고 나머지 이 윤 총장 시절까지 참 힘들게 기소했던 거 다 재판 안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사법부에 이런 만고 역적이 없는데 그건 결국 윤석열을 결과적으로 이게 도와줬다. 김호수는 대장동 덮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요. 지금도 예. 대장동. 이제, 이제 달라질 거죠? 이재명이를 벌써 3개월 전에 소환해갖고 영장 청구해서 예. 발부 안 되면 불구속 기사라도 해야 되는데 말이야. 네. 자금 출처 조사 그건 아예 할 생각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게 전부 윤석열을 도와주는 꼴이 격이 됐다. 그러니까 이게 하늘의 조화 같아. 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우리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이다 이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되면 이제 청와대를 쓰지 않는다고 하니까 예. 시내어디 식당에 이 사람들 전부 불러가지고 고맙다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고기 파티라도 한번 열어줘야 돼. 예. 아니 근데 김호수 말씀하셨는데 김호수가 아주 그 출세하는데 달인이래요. 그러면 지금 아직 임기가 남아 있잖아요. 그 임기를 버티기 위해서도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됐으니까 입맛에 맞게 대장동 수사하지 않겠습니까?
출세의 달인이니까 제대로 수사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틀어서. 제대로 하든 안 하든 5월 10일 취임하면 네. 그 이전에라도 이 세 사람은 자진 사퇴해야 돼요. 아, 취임하자마자 김명수 대법관이나 그건 지금 탄핵감이거든. 의석수가 지금 모자라서 탄핵을 못 하고 있는데 김호수, 김진욱은 스스로 물러서야 돼요. 스스로 물러서야 돼요. 스스로. 그게 국민의 심판이 되게. 네. 아 그리고 이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부터라도 수사. 예. 이게 뚜껑을 덮어놔 버렸잖아요. 그렇죠. 이재명 부분을. 뭉갠 거. 예. 그 뚜껑 열면 되지. 소환하면 되지 소환. 그렇죠. 예. 소환해가 한 번 조사하면 돼요. 예. 지금 증거가 얼마나 넘쳐납니까? 한 번 조사하면 돼요. 예. 그럼 영장 청구하고 기각되면 두 번 청구, 그래도 기각되면 불구속 기소하고 그러면서 뒤에 이제 자금 흐름을 조사해야지. 1조 원 행방을 조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요. 예. 그러면서 곁들여 가지고 권선일 사법 거래를 비롯해서 뭐 소위 가지치기가 많지 않나. 그럼요. 그러니까 이 주범을 구속을 해야 이게 이제 다 들통이 날 거란 예. 말이야. 탈원전도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이 연루된 거. 그때 저 최재형 감사원장 시절에 문재인이 연루된 걸 그 감사 보고서에서 나왔잖아요. 탈원전하는 거. 문재인의 지시라는 게. 이 올무에서 이재명은 네.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 시언적 1등 공신. 불교 그게 시언. 실제로는 대통령 당선을 결과하게 해준 절대적 존재들이다 이거야. 네. 그다음 불교 시언적 공신 아니고 공신은 일반 국민과 네. 그중에서 특별히 얘기한다 그러면 이봉규 대표를 비롯한 유력 유튜버들이 그게 나는 1등 공신 판넬에 아유. 반드시 올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역신을 얘기해봐 역신. 역신. 예, 공신 곡신 말고 역신. 예. 역신. 그러니까 방해꾼들 그렇지, 역적들. 역자. 예. 반역한다는 반역군들. 반역적 행동을 한 행동. 주군에 대해서 반역적 행동을 한 역신. 예, 누굽니까? 그걸 역신? 이제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반대 진영에 있는 거는 전부 역신이라 할 수 있지만 그거는 뭐 반대편이니까 네. 내 편이라고 보여지는 데서 이게 이 역적질한 예. 그게 당선을 회방케 하고 예. 오늘 0.8%에 머물게 했고 압승을 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아슬아슬하게. 왜 그러니까 예. 이게 이제 국민의힘 당의 구성원 당대표, 원내대표, 국회의원, 당협위원장들이 이 반성해야 할 게 말이죠. 정권 교체 여론이 관변 여론조사 기관에 의하더라도 10 내지 15%인데 예. 어째서 0.8%냐. 그러니까요. 우리 같은 국민들이 볼 때에 야, 이 바보들아 말이야. 네. 너희들 말이지. 마지막 순간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 중에서 네. 최선을 다하지 않고 오히려 회방을 놓은 역신 1호는 이준석이죠. 예, 예, 예. 아유, 뭐. 그 뭐 더 설명할 필요도 아유, 없는데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뭐 간단히 얘기하면 두 번 가출했잖아요. 예. 아이, 두 번 가출한 게 아무런 명분이 없어. 윤핵관 때문에 못 해먹겠다 그랬거든. 그때 내가 이거 뭐 직설적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이 빌어먹을 XX 아니 당헌 당규에 11월 5일 대통령 후보가 탄생을 하면 전권이 당헌 그쪽으로 가는 당규에 거예요. 이게 당무 그리고 인사권 완전히 후보에게 가게 돼 있다. 네. 그런 후보가 마음에 맞는 사람을 가까이 두고 아니 진짜 북한 스파이를 옆에 두면 몰라도 말이야. 그러면 핵심이라는 게 누가 당 대표 심지어 당 대표 또 대통령 후보가 되면 누구나 핵심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럼요. 어떻게? 아, 역대 대통령 다 핵심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주변에 윤핵관 뭐 누구 때문에 못 해먹겠다가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러니까 이제 가출했는데 그게 이제 이 김종인이라고 하는 조연자도 끼어 있지. 그게 네. 말리지도 않고. 근데 이게 국민들이 어떤 인상을 지금까지도 주고 있는 거니까 야, 이게 이 국민의힘당 이게 신뢰할 수 있느냐 이게 예? 평지풍파나 일으키고 말이지 대선 앞두고 그게 회복이 안 돼요. 맞습니다. 예. 그게 회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막 지지율이 순간적으로 푹 떨어지고 당 지지율도 떨어지고 그걸 간신히 회복해가지고 0.8에 도달했으니까 역신 1호는 이준석이고 석고대죄하고 눈물을 쏟으면서 제가 최선을 다하지 못해 이래야 되는데 어제 이원총회한테 아이고 만면에 웃음을 떼면서 어느
신문에 보도됐다고 내가 이제 여당 대표가 됐다. 야, 이 빌어먹을 XX 말이야. 이봉규 TV를 통해서 말이지. 사퇴해야 돼요. 송영길이 사퇴했잖아요. 예. 그거는 졌다고 해서 사퇴했는데 내가 보기에 송영길이 최선을 다했지. 막말 파동을 일으키면서 충성스럽게 했잖아요. 예. 근데 사퇴했단 말이야. 어? 그 근데 이거는 사퇴해야죠. 0.8% 이렇게 만들어 놔놓고 말이지. 사퇴해야 돼요. 사퇴해야 돼. 최소한 6.8. 아니, 이번 주말에 안 하면 월요일 날 내가 예. 이 물리적 행동을 한번 해보려고. 내가 찾아가려고 그래. 야, 너 그만두란 말이야. 어? 그래야 윤석열 시대가 출발부터 제대로 열리는 거예요. 빛나게 해줄 수가 맞습니다. 있지. 예. 국민들에게. 예, 맞습니다. 아, 이거 우리가 더 많이 던져줘야 할 것인데 이랬구나. 그리고 한 번도 종북 주사파 친 김정은 정권 용어 그렇게 안 써도 이 정권 성격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면 이걸 승계한다 말한 일이 없고 야멸차게 정권 심판 얘기를 한 일이 없어요. 예. 한 일이 없어요. 나는 이 국민의힘 당이 당원들이 주는 책임을 나는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예. 이겼다고 어물어물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또 이 집권 초기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만만치 않은 숙제가 남겨져 있는데 어떻게 돌파해야 될까요? 지금서부터. 저는 한마디로 네. 잘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아, 어려움은 어려운 대로 네. 역대 어떤 대통령보다도 잘 돌파해 갈 것이다. 예, 제가 윤석열 후보 흑석동에서 그 지원 연설 딱 한 번 했어요. 예. 이 베일에 가려져 있는 좌장들이 자꾸 등을 떠밀어 가지고 그래 가서 연설하고 나는 나왔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 마주치지도 않았어. 그 지금까지 본 일도 없어. 네. 그런데 그 뒤에도 자꾸 나오라고 하는 거 내가 몸도 고단하고 내 유튜브 그 스튜디오에 확진자도 생기고 이래 가지고 네. 그 동대문에서 하는 거 그 일요일 날인가 네. 그걸 처음 집에 앉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윤 후보 연설을 내가 들었어요. 네. 그 다른 데 전부 그 기조로 얘기했는데 30분을 하는데 제가 놀란 게 네. 선동 연설이 아니야. 언어의 선동성이 전혀 없어. 없는데 진정성이 있고. 노상 강의야. 노상에서 강의하면 이게 주목도가 떨어지고 흐트러지기 마련인데 이 노상 강의를 하는데 쫙 빨아들여요. 네. 예를 들면 민노총의 행패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네. 이게 노조원 100만 명 갖고 있대. 그러니까 2,500만 명의 노조 근로자들 중에 불과 100만 명을 조직화해 가지고 이게 온갖 일을 다 저지르는데 이게 임금 인상의 요인을 만들어갖고 어떻게 해서 일반 근로자에게 영향을 주고 이게 일반 소비자에게도 이게 영향을 준다 하는 걸 쭉 설득 있게 설명하는데 잔잔하게 얘기해도 말이 하도 정확하고 옳으니까 어느 대목에 그냥 박수가 나와. 여러분 민노총이 이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유도하는 게 아니야. 그거는 박찬종식이고 그 이제 대중 연설가, 대중 정치인들은 그런데. 김영삼, 김대중식으로. 그렇죠. 그런 식이죠. 근데 그게 전혀 아니야. 그게 나는 그래서 이 문제 파악 능력이 굉장히 예민할 것이다. 검사 본능. 딱 사건을 보면 여기에 어디 문제가 있고 어디를 두들기면 된다 하는 이 본능이 대통령이 만기 칠려하는 자리 아닙니다. 네, 5년밖에 만기를 안 돼요. 어떻게 다 잘 압니까? 네, 그럼요. 그러니까 토론회에 그 퀴즈식을 하는 나는 그거 정말 못마땅해요. 그거는 아니 대통령이 무슨 놈의 수치를 일일이 기억합니까? 그럼요. 그게 예? 그 참모들이 있어서 하는 것이. 그렇죠. 그런데 이제 큰 줄기에 대해서 딱 이건 일타 그 실수를 안 할 사람이야. 그러니까 민심의 동향에 민감하게 딱 판단하고 이렇게 딱 지시하고 딱 해결한다. 그리고 광화문 집무실 오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약속을 다 안 했잖아요. 네. 이분은 사실은 할 것 같은데요. 네. 관절을 사양해도 되는데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실패의 원인은 출퇴근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실패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은
박근혜 대통령 실패를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은 아마 처음 들으셨을 겁니다. 얘기 좀 옆으로 흘러가지만 네. 출퇴근 개념이 없었어요. 출퇴근 개념이. 예, 관저가 집무실이고 그냥 집 뭐 그렇게. 그러니까 2016년 4월 16일 세월호가 아침 8시부터 기울기 시작할 때 대통령은 집무실에 없었어요. 한낮에 국가안보실에 육군 중령이 보고서 2개를 만들어 가지고 그 시간에 자전거를 타고 청와대 경내니까 하나는 집무실에 없지, 하나는 관제에 갖다 주고 3시에 이 머리 이 사람 불러가지고 1시간 동안 머리 다듬고 그래 3시 좀 넘어서 거기 행정안전부 그게 비상대책 상황실에 비로소 갔어. 그래 그 가서 뭐 얘기 듣고는 그 뭐 해경이 어떻게 왜 많이 구출 못했나요? 이런 동문서답시 얘기하고 나와갖고는 관제로 쏙 들어가 버렸어. 이게 출근을 한다. 이렇게 되면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처럼 이제 특히 광화문으로 출근한다 그러면 네. 그 관저에 있을 때도 관저에서 그 집무실 이런 데 출근을 제 시간에 역대 대통령 다 출근했어요. 9시경에. 그러니까 그날 만일 출근했다 그러면 비서실장하고 담당 비서가 대번에 그것부터 보고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세월호부터 대통령 집무실 대형 텔레비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자리에서 전화를 들어가고 해경청장 어디 가느냐고 호령을 하고 그 재난대책본부 청와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종합청사에 있는 행정안전부 그 대통령이 노란 잠바 입고 가고 호령을 하고 그랬다 한다면 그걸로 뒤집어 쓰질 않는다 이 말이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아주 끔찍한 실패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게 그리고 그 뒤에 이게 탄핵으로 이어지는데 이건 박근혜 여담 기회를 한번 네. 말씀드릴게요. 탄핵도 자초한 거예요. 탄핵에 찬성한 60여 명의 그 당시 여당 의원들도 물론 나쁘지만은 말이야. 그걸 욕하기 전에 본인이 국가원수의 대통령이 막강한 권력과 돈도 갖고 있으면서 그 부하를 못 다스리고 이 출근 개념이 없고 소통을 안 하고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종합청사로 오겠다. 아유. 그대로 딱 잘 됐어요. 출근하고 이승만 대통령도 초기에는 중앙청 대통령 집무실로 출근했습니다. 그렇죠. 예. 6.25 전쟁 날 때까지도 그 출근을 하면 세월호 사건 같은 거 나면 그래서 즉석에서 대통령 할 역할을 대번에 하지. 이게 무슨 일이냐 말이야. 어? 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잘할 것이다. 잘할 것이다. 잘할 것이고 잘해갈 것이다. 그런데 뭐 실패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자건 잘해갈 것이다. 우리가 한번 믿어도 된다. 역대 어떤 대통령보다도 다르다. 네. 그걸 제가 직감적으로 느끼고 예. 아, 다행이네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재명인데 이재명도 요번에 최다 득표 역대 뭡니까 이 민주계열에서 최다 득표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 자산이 있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이재명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재명 후보 자신은 수사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0.8%로 졌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감각적으로는 내가 80%로 졌다고 생각해야지요. 0.8%가 차이까지 육박한 거는 생떼에다가 거짓말에다가 국민을 현혹시키고 말이야. 그리고 부정선거도 모든 있었다고 부정적 봅니다. 방법을 총동원했죠. 부정선거 있었다고 이게 봅니다. 윤석열은 그런 요소 거의 없어요. 네. 이래가지고 그냥 정과 사범의 인성, 품성, 대통령감이 절대로 아니지요. 그 대장동 게이트마다라도 그 마지막 토론회 장면을, 이야, 제가 지금도 끔찍한 기억을 갖고 있는데, 그게 이제 새로운 자료, 네. 그게 그 김만배 일당들이 주고받고 한 그 생서류를 어제 버린 걸 이제 찾아냈잖아요. 네. 원희룡 팀이. 네. 그래 그걸 분류를 해갖고 한 몇 분 동안 조목조목 얘기를 하니까 이재명 표정이 이제 변화가 시작되는데 이렇다 어떠냐 이랬더니 말을 그걸 무시해버리고 특검 갑시다. 아유, 야, 뻔뻔스럽더라고요. 대통령 그렇게 나오니까 야비하더라고요. 이쪽이 오히려 당황해가지고 야, 어떻게 검찰이 수사를 안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특검 가기 전에 안 하지 않아. 늘 소환을 안 하지 않냐 이런 말이거든. 그랬더니 특검 갑시다 이랬거든. 아니 검찰이 수사 안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두 번
특검 갑시다. 가만히 있으니까 특검 갑시다.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보셨지요? 특검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윤석열이가 몸통이죠. 이게 말이죠. 게벨스가 그 순간 딱 머리에 떠오르요. 괴벨스, 예. 히틀러의 히틀러 선동꾼. 총통의 선전상, 희대의 선전의 이 괴물, 그 교범 1조에 목표에 맞춘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떠들고 죽이벼라. 반복적으로 떠들어라. 한 번 하고 10번 하고 50번해도 안 된다. 60번, 70번, 80번, 90번, 100번까지 하라. 그럼 그게 통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특검 갑시다. 특검 갑시다. 특검 안 하죠, 안 해요. 그 순간 이게 현혹됩니다. 특검은 이미 석 달 전에 모든 걸 특검하자고 한 게 그렇고 민주당이 안 움직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변칙적이고 악랄하고 이게 되먹지 않은 인성으로 어떻게 대통령 후보까지 올랐는데 그 이면에는 기기괴괴한 소문도 많아요. 이 자리에서는 얘기 안 하겠는데, 자, 그런 이재명이가 표를 그만큼 얻었다. 이제 앞으로 이재명이 어떻게 그럼 어찌해야 되느냐? 특검과도 이게 하늘의 벌로 생각해야 된다. 본인은 순간 현혹된 백성들 가운데 당신에게 간 표가 많다. 그러니까 80%로 졌다고 생각하고 64년생이니까 아직 환갑이 안 됐어. 네. 그러니까 아직 젊어. 그러니까 지나온 반생을 반성해라. 앞으로 20, 30년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 그러니까 반성해라. 처절하게 반성해라. 내가 내 양심 비춰서 무엇을 거짓말 했는지. 기독교 신자야. 근데 성남에 그 큰 교회에 등록됐는데 안 나오니까 10년 전에 명부에서 지워버렸다고 목사가 얘기하니까 네. 그러나 나는 기도한다 그랬거든. 그래. 기도해라. 당신 말대로 기도해라. 이번에 선거운동 기간에 이번에 내가 당선 안 되면 없는 죄도 만들어서 내가 감옥 갈지도 모른다고 펑펑 울었거든. 그러니까 그걸 반성해라. 지은 죄가 정말 없어? 펑펑 반성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의 죄를 사해달라고 용서를 하고 빌고 기도하고 빌고 눈물을 쏟고 그러고는 검찰에 자진 출두해갖고 대장동 자백해라. 이미 9월 14일 자백했지만은 확실히 조서에 남겨서 날 처벌해라. 그럼 그 정상을 봐갖고 불구속 기소라도 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해서 그걸 정리를 해라. 그래갖고 상당 기간 곤욕을 치를지 모르겠으나 야 대통령 후보에 했던 사람이 이런 모습도 보이는구나 대한민국에. 이것도 하늘의 기적이구나. 그것도 만회가 되겠네요. 그러면 완전히 몇 년 뒤에 재탄생할 수 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2년생. 네. 우리로 치면 말띠. 내보다는 3살 아래. 지금 60이 안 됐어. 20년이 지나도 바이든 나이가 아니야. 이재명은. 네. 기회가 앞으로 4번 이상 있어. 5년짜리 대통령. 그러네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도 윤 당선자하고 통화를 할 때에 통화와 화해 시대를 열어가자 이렇게 얘기. 그건 봐달라는 얘기죠.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재명도 같은 말에서 통화와 화해 시대. 그래 속으로 제가 야, 이 친구들이 다급하긴 다급하구나. 날 봐달라 소리거든 그게. 봐달라는 거죠. 그거. 그러니까 안 돼. 화해와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통합은 봉합이 아닙니다. 그냥 여기 썩은 환부가 있는데 뚜껑을 이렇게 열었다가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뭐 수술해 소용없다가 이게 덮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 그 본인을 안심시키고 수술했다 그러고 과거에 그런 예가 있어요. 그게 이제 봉합이죠. 우리 선배 중에 네. 이걸 봉합이라 그러거든. 그러면 썩고 병들고 현재 제1피의자가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은 문재인이고 월성 원전 1호기를 비롯해서 거기에 줄줄이 옵티머스, 라임, 신라젠 그리고 태양광 발전에 의한 국공 비용이 이제
지출대가 그걸 떼먹고 그냥 분탕질하고 하는 이게 막 이게 썩고 냄새 나는 게 얼마나 많은데 이걸 그냥 덮고 이게 통합이야? 아니죠. 네. 환부 없는 걸 찾아내라는 게 아니라 있는 거 그거는 긁어내야 될 거 아니냐. 이거 긁어내야 그래야 긁어내고 봉합이 돼야 그게 통합이다 이 말이야. 그럼요. 예.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밑에 굳이 그 지시 명령할 거 없어요. 법대로 해라. 그렇죠. 예. 법대로 해라. 그리고 법무장관, 검찰총장 뭐 바꾸든지 뭐 걸어 놓으면 그가 말한 대로 시스템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재명이가 기대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일찍 자수하에 광명 찾는 게 낫지. 자수하에 광명 찾아라. 그러니까 이재명에게 특별히 하고 싶은 말은 내가 충심으로 하고 싶은 얘기야. 네. 그게. 자수하여 광명 찾으면 앞으로 때는 또 온답니다. 아직 젊으니까. 그러나 지금 자수하여 광명 안 찾으면 영원히 아주 괴로운 인생이 됩니다. 네, 박찬종 변호사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